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시즌까지 다 치른 로페테기 감독이 보드진과의 불화로 개막을 앞두고 팀을 떠났고 급하게 선임한 감독이 바로 현재 울브스의 감독 게리 오닐인데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간등 가능성이 높은 팀들 중에 하나였지만 황희찬, 페드로 네투, 마테우스 쿠냐 등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들을 필두로 많이 뛰는 역습 축구를 하면서 기대 이상의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감독의 전술 특성상 공격수들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역습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3명의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시간이 꽤 많았었죠. 특히 햄스트링 쪽 부상이 많았었고요. 이번 시즌 개막전 경기였던 아스날전을 보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울브스의 전술이 크게 바뀐 것이 빠르고 다이나믹한 축구보다는 한 단계씩 빌드업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응스, 페드로 네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큰 전력 노출이 있었고 대체 영입으로 브라가 소속의 로드리고 고메즈를 영입했는데 개막전 선발로 출전했으나 정말 이렇다 할 활약 없이 75분 뛰고 포덴세와 교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셀타비고에서 리그 13골을 기록한 장신 공격수 라르센도 풀타임에 가깝게 뛰면서 슈팅 1개에 그친 부분도 아쉬웠어요. 공격 카드의 한자리에 라르센을 기용한다면 울버햄튼의 공격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라운드에선 마테우스 쿠냐를 최전방 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첼시는 개막전 시티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고 직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일정상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소나, 파머, 그리고 마드케가 들어오기 전까지 첼시의 경기력은 정말 답답했었죠. 중전급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공격이 살아났고 그 결과 2대0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틀 휴식 후 다시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몇몇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포체티노 감독이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이죠. 특히 지난 시즌 어메이징한 활약을 보여줬던 폴 팔머가 이번 시즌엔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공격에서 영향력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마레스카 감독은 이번 시즌 엔소 페르난데스를 2선에 배치하면서 엔소 위주로 공격 전술을 구사한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겁니다. 또 무엇보다 최전방 톱인 니콜라 잭슨의 득점력이 살아나야 할 텐데 일단 개막전 보니 전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발전이 없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유일한 수확이라면 지난 시즌 두상으로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렸던 로메오 라비아의 발견이랄까요?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해주었고 간간히 나오는 공격 지역 패스와 정확한 장거리 패스는 이상적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바뀐 전술이 어색하다 느껴졌고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두 팀이 개막전부터 상대한 팀들이 지난 시즌 1, 2위 팀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새로운 시즌 두 팀 모두 몸이 덜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 3.0 또는 3.5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한 킬리안 음바페는 레알이 정말 오랜 기간 음바페의 영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영입인데요. 그 외에는 어떤 영입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토니 크로스의 은퇴와 킬리안 음바페의 합류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은 크게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그리고 호드리고 이 3명의 공격수가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루트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동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지만 새롭게 합류한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동선 정리는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런 동선 정리는 꽤 잘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9골을 기록하며 순도 높은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주드 벨링엄이 개막전을 보니 이번 시즌은 미드필더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역할에 얼마만큼 적응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겠네요. 참고로 벨링엄은 부상 소식이 떴는데 약 한 달간 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야돌리드는 지난 시즌 라리가 2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한 시즌 만에 다시 라리가로 복귀했습니다. 개막전에선 이번 시즌 함께 승격한 에스파뇰을 상대로 라울 모로의 멋진 중거리 슛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야돌리드는 유력한 강등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라리가는 기존 1부 리그 팀들과 승격 팀들의 격차가 굉장히 큰 리그입니다. 은바페가 직전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소위 얘기하는 양악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 특성상 지난 개막전의 아쉬움을 2라운드 홈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레알 마드리드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미르겐 클롭 감독의 약 8년간의 동행이 끝났고 새로운 감독으로 페예노르트의 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페예노르트 시절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리버풀과 굉장히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리버풀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단 한 건의 영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개막전 승격템이었던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하며 공식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브렌트포드의 지붕을 잡아 3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고 승격과 동시에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기여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어느덧 브렌트포드에서 7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은 에런 히키와 리코 헨리의 장기 부상 그리고 아이반 토니가 도박 이슈 징계로 장기 결장하면서 힘든 시즌을 보냈고 강등 위기도 있었지만 리그 후반기에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16위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선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의 지출이 무려 8천만 유로인데 다비드 라야를 아스날에 완전 이적시키면서 거둔 수익금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팀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아이반 토니를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 모습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선수로는 지난 시즌 클럽브리의 소속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에서 7골을 기록한 티아고 로드리게스를 영입했고 리버풀에서 파비오 카르발류와 판덴 베르를 영입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돈을 사용한 것 치고는 티아고 로드리게스는 장기 부상 상황이고 큰 돈을 쓴 것 치고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막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밀리는 모습이었으나 은베오모의 원맨쇼 득점이 있었고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런 전술 컬러는 이번 시즌에도 유지될 것 같네요. 슬롯 감독의 리버풀 데뷔전이었던 입스위치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슬롯 감독이 상당히 유연한 전술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경기 내용은 리버풀이 매우 고전했습니다.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입스위치가 높은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압박하면서 리버풀에게 롱패스를 강제시켰거든요. 그 결과 전반전 리버풀의 슈팅 개수는 3개뿐이었고 유효 슈팅은 0개 및 그마저도 모두 박스 밖에서 시도한 슈팅 시도였습니다. 사실상 입스위치에게 꽁꽁 눕혔던 전반전이었죠. 하지만 후반전 빌드업 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경기 내용이 180도 뒤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입스위치의 전방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선수들의 간격을 넓게 떨어뜨렸고 효과적으로 볼을 돌리면서 입스위치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전개 비중을 높였고 전반에 비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입스위치는 공수 전원이 느려지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하며 결국 2골을 실점했죠. 브렌트포드가 승격 이후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6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4승 1무 1패로 앞서 있으며 3번의 승리는 무려 3골차 승리였습니다. 저는 개막전을 보면서 슬롯 감독의 리버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기도 했으며 이번엔 안필드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시원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 리버풀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